안녕하세요. 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극지해양 어린이 아카데미 수료식 현장에서 UCC 공모전에 이어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남극에서의 연구와 리더십,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30년간 남극을 25번을 이렇게 다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짧게 3개월만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름에만 남극이 인간의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때 되면 아저씨들은 전부 다 남극을 지금 떠나요. 그래서 아라오노도 지금 인천항에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고 거기서 남극 떠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승선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에만 이렇게 하계 대장, 하계 탐사 단장, 과학자로서 이제 많은 대학 교수들 또 연구원들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탐사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명 세계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남극에서 1년을 꼬박 우리 대원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생활도 반복해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저씨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남극은. 왜? 남극의 날씨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끊임없이 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나갈 비행기가 문명세계에서 못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아저씨 들어가면 냉장 터지면 어떻게 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레스큐 플랜이 없어요. 이게 남극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초이스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저씨들 1년 들어가는 아저씨들 이 선발 때 굉장히 신체 검사를 엄격하게 치통의 증상만 있어도 다 탈락이에요. 아저씨는 리더로서 남극 세종기지 대장 리더로서 25년을 그 생활을 했어요. 성공한 리더였을까요? 아니죠.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실패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길은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오늘 하러 왔어요. 지금 과학을 원하는 분과 리더십을 원하는 분 두 분이 갈려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짬뽕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교수님들, 여러 박사님들 와서 그런 건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한번 잘 여러분들 길을 갈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같이 오신 어머님들에게도 제가 전달해 주러 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번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남극에서 1년을 꼬박 지내야 되는 월동대원들의 삶 속에서 아저씨가 리더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04년에도 아저씨는 연후에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제 부하 19명을 전국에서 선발해서 남극에 투입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해에는 엄청난 대원 실종 사고를 아저씨가 당하게 돼요. 13년 경력의 강춘윤 부대장이에요. 남극에서 13년이면 대단한 경력자예요. 베테랑 리더예요. 부대장이에요. 대장이 없이도 꾸려나갈 수 있는 넘버 2죠. 소위 말해서 넘버 2예요. 이 13년 경력의 강춘윤 부대장 아저씨가 어린 부하 2명을 이끌고 남극 바다에서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 도중에 2000m 되는 이 남빙양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소를 아저씨 부하 둘과 함께 이 강춘윤 부대장 아저씨가 만나게 됩니다. 남극에서 이 폭풍소는 바로 1, 2m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마일 반경에 있는 기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결국 조난당한 거예요. 조난당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기지에 있는 대장 입장에서 계속 무전기로 강춘윤 부대장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응답하라. 계속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24시간을 불러도 한마디가 없어요. 36시간을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나중엔 지치죠. 천윤아, 제 동생 같은 아저씨거든요. 천윤아,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응답하라. 대장 목소리 들리나? 응답하라. 한마디가 없어요. 나중엔 지치죠. 강춘윤 부대장, 제 동생 같은 제 부대장이죠. 이 강춘윤 부대장의 아들 동우도 생각나는 게, 제 부하의 아들도 생각나는 게, 아빠 죽은 아들 대장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는 지치죠. 이제 좌절감이 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오직 책임자인 저예요. 끊임없이 모든 대원들은 다 밤에 자러 들어갔을 때도 무전기 하나 붙들고 계속 그 폭풍을 부러치는 그 남극반에서 천윤아, 살아있나? 형 목소리 들리지? 형 목소리 들리면 클릭 한번 하라. 아무래도 소식이 없어요. 대장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구조대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만 있으면 어디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대 보내죠.
근데 그 한마디가 없어요. 36시간을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48시간 만 이틀을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 만 이틀은 만의 시간이에요. 이 48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용맹한 대원도, 아무리 건강한 대원도 발가락부터 아무런 감각이 없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얼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48시간이에요, 여러분, 남극에서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기재에 있는 책임자 대장 입장에서 제 부하 3명 남극에 왜 왔습니까? 자라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항공 희생하러 남극 대원들인가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들도 돈 벌러온 한 건전한 가정의 가장들, 여러분들 아빠와 똑같은 가장들이에요. 그 아저씨들도 다 한국에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같은 아들, 딸들이 다 있는 가장들이에요. 그 가장들이 대장 이모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버티다가 이제는 고통 속에, 이제는 추위 속에, 이제는 공포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 부하 3명, 가장 3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장 책임하에 있는 대원들이. 어떤 리더가 그래도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견이죠. 상반신은 그래도 살아있는 하반신은 마비되더라도 상반신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도 가족한테 인수인계를 했죠. 그래야 가족이 살죠. 무조건 죽기 전에 구조대 5명 구조대를 다시 파견하게 돼요. 구조대 5명 아저씨들은 홍보트를 타고 그 풍랑 속에서 그 구조대 실종된 아저씨들 3명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습니다. 7시간을 찾았어요. 7시간 수색 때 구조팀장으로 나갔던 김홍기 아저씨가 무정히 날라오는데 대장님 찾았습니다. 맞아요. 악소리밖에 없어요. 그 짧은 악소리 이 순간에 저는 아저씨 찾았구나. 찾았는데 이미 얼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찾기도 전에 자기네 5명이 탄 구조 홍보트도 풍랑에 뒤집어졌다는 게 찾지도 못하고 어디냐 그래도 교신 끊긴 거예요. 어디입니다 이 위치도 못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기지에 있는 대장 입장에서 15명의 한 팀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부대장 아저씨 3명이 조난당했죠. 그들을 구조해주기 위해서 5명 내버렸죠. 이 5명의 아저씨들도 조난당해버린 거예요. 도합 8명이에요. 15명 중에 8명, 과반수가 반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반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반 가지고 1년을 살고 나올 수 있는 조직이 있나요? 이게 무슨 조직이에요? 이미 끝난 조직, 이미 실패한 조직이죠. 반을 죽인 리더예요. 이미 끝난 리더죠. 아저씨도 끝난 리더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8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리더예요? 끝난 리더죠. 끝난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조직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장 아저씨에 의해서? 아니에요. 1차 조난대대계 팀장 왔던 13년 경력의 강천윤 부대장 아저씨는 인간의 한계 시간 48시간의 그 추위와 그 공포를 견디게 해가지고 어린 부하 둘을 이끌고 58시간을 그 야외에서, 남극 야외에서 극소 어린 부하들을 견디게 해가지고 58시간 만에 기지로 돌아오고 있더라 이게요. 조직이 살아난 거죠.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누가 데려왔어요? 대장이 데려왔어요? 아니에요. 중간 간부인 부대장 아저씨가 조직을 살려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구조대 팀장이었던 7년 경력의 김홍기 팀장 아저씨도 구조대 5명은 구조하다가 풍랑에 바다가 뒤집어졌죠. 얘네들이 더 문제예요. 왜? 남극의 바닷물에 빠지면 40분에서 50분을 견딜 수 없죠. 심장마비 때문에. 1차 조난대대계 3명 아저씨들은 어딘가 빙하 속에 있고 어딘가 육지에 있으면 바람만 견디면 돼요. 근데 구조대도 나갔던 이 아저씨들은 풍랑에 뒤집어 바다에 빠진 거예요. 100% 죽는 애들이에요. 이 5명은 100%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더 문제예요. 다 죽은 거예요. 얘 다 포기했어요, 얘네들 오히려. 근데 이 7년 경력의 구조, 7년 경력의 구조팀장 이 김홍기 아저씨는 구조대 5명 중에서 다는 데려오지 못했어요. 1명을 제외하고 자기 포함한 4명의 대원을 이끌고 이 김홍기 아저씨도 어린 부하들을 이끌고 기지로 또 질척질척 돌아오고 있더라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누가 구했어요? 아저씨가 구했나요? 아니지. 또 중간 간부 아저씨가 조직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1명 고 전재규 아저씨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를 마지막에 좀 할까 했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남극 대륙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 다 이거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중국과 인도를 합친 이런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크죠? 이 많은 땅에 많은 지하정들이 이렇게 많이 묻혀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2만 5천 년 전에도 이 서남극의 비단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간빙기라고 해요. 그 간빙기 12만 5천 년 전에 이 서남극의 빈군과 이 빙하와
그린란드 있죠. 북극에 가면 우리 그린란드 있죠. 그린란드 육지 위에 빙하가 있죠. 그것이 모두 요것이 전 지구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12만 5천 년 전이에요. 이 두 개의 빙하가 완전히 있어요. 동남북 이거는 끝도 없다고 해요. 그대로 그때도 있었어요. 그대로. 이 서남북의 빙봉은 취약하죠. 이 그린란드의 빙봉도 지금 많이 녹고 있죠. 이 두 개가 없어지게 되면 전 세계 해수면이 8m에서 12m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는 60m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 녹을 때고 이건 있을 수 없고 지구상에 나타난 적이 없지만 이때는 나타난 적이 있어요. 12만 5천 년 전에 8m에서 12m가 높아져요. 이때는 뭐냐면 오늘날보다 겨우 2도밖에 높지 않았어요. 2도밖에 높지 않았어요. 그때 이거 전부 다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8m에서 12m가 상승이 되더라도 맨하탄, 도쿄, 런던, 서울 이런 데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남극과 이 그린란드 이런 데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막을 수 있느냐?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해야죠. 근데 이건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도시로 이주하고 산으로 이주하는 이 정책을 100년, 200년 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국이 긴 정책을 펼 수 있죠. 그래야 경제적 손실이 없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어느 정도 빨리 올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어떤 큰 규모로 올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만 과학 연구를 통해서 만들면 우리가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자, 이게 빙봉이 깨져나간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 지금 라스 B 빙봉 깨져나간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바닷물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지난 수십만 년간 엄청난 빙봉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또 위에서 육상의 이 빙하가 계속 흘러들죠. 계속 이것이 이쪽으로 오면 또 깨져나가죠. 또 흘러들 깨져. 그럼 육상의 빙하는 점점 가벼워지면서 얇아지면서 남극에 이제는 빙하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2002년 때 라슨 B가 무너졌을 때 월드컵 때 그때 제일 최초로 미국의 세계적인 최첨단선 나다니엘 파머호가 세계 최초로 그 깨져나간 그 지역에 그냥 긴급 투입된 거예요. 긴급 투입돼서 이 빠져나간 요 바닷물이 보이는 이 지역에서 해저 시추 하듯이 여기 바닷물 아라고나에서 그냥 퇴적물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빙봉이 깨져나가고 막 이러는 것이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한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우리 CO2를 줄여야 된다.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장해가지고 이것이 인간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해저 퇴적물을 시출해가지고 꺼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깜짝 놀란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어떤 사실이 발견됐냐? 이게 이제 오늘날인데 오늘날에 비해서 오늘날부터 6,000년 전에서 2,000년 전 요 사이 6,0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 6,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우리 문명이 꼽혔던가요? 그때 런던이 있었던가요? 대한민국 서울이 있었던가요? 그때 도쿄가 있었던가요? 동경이 있었던가요? 맨하탄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100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산업화되고 한 시절. 근데 이때 2,000년 전, 6,000년 전 이 사이는 문명이 꼽히기 안 된 그 시절이잖아요. 그 시기에 플랑크톤 규각들이 굉장히 오늘날보다 많은 게 발견된 거예요. 플랑크톤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이렇게 노출돼야 햇빛을 받아서 여기서 블루밍이 일어나서 플랑크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6,000년 전에서 2,000년 전 요 사이에도 이렇게 오늘날 깨지기 전 두꺼운 얼음을 빙봉으로 덮였던 이 지역이 엄청난 바닷물로만 이루어진 그 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약간은 따뜻한 온난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것이 인간의 산업활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연적인 축이에요. 자연적인 축이에요. 인간의 산업활동과 무관한 자연적인 주기로 온난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 과학자들은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깨지고 나가고 있는 그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산업활동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6,000년 전에서 2,000년 전 이때 자연주기 이때는 산업화가 없었는데 왜 이때 오늘날보다 더 더웠을까? 그게 퀘스천인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미국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빙봉이 사라지고 있고 이 남극의 얼음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인간의 산업화에 의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갖게 된 거죠. 지구가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든 자연주기적으로 그냥 온난화가 되든
과연 죽이 계속 온난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비가기가 올 것인가? 퀘스천이죠. 궁금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더워질 것 같아요? 아니면 비가기가 올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아저씨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더 또요. 자, 세계의 기후를 조절하는 건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의 빛이에요.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지구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육지가 그 태양의 열을 받는 작용과 바닷물이 받는 작용이 달라요. 육지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냥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바닷물은 뜨거운 태양 열을 받으면 계속 전 세계 태양을 움직이면서 그 열을 이동해줘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어떤 때는 폭염을 가져오게 하고 어떤 때는 홍수를 가져오게 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2차적인 요인인 바닷물의 순환이 전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해양과학기술 과학자들이 가서 여러분들 많이 강연을 했을 거예요. 그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태평양이 아니에요. 유럽 쪽에 사는 대서양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유럽은 겨울에도 비가 와요. 습기를 해요. 습기가 많으니까 겨울에도 잔디가 푸르러요. 그러니까 그게 축구가 발전되는 거예요. 푸르르니까. 그리고 이것이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넘어서 계속 습기가 이렇게 이동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기후가 아주 온화하니까 거기서 유럽 문명이 로마 문명이 꽃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기후 변화는 인간의 삶의 질,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 국제해양 포럼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하라고 아저씨가 이제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제가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아저씨는 30년 전에 극지과학을 연구하고 이럴 때 다 그때 우리 동기들 또 우리 저 실력 있는 대학들은 다 법대를 갔어요. 다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다 전산과를 갔어요. 다 웹페이지 하는 과를 갔어요. 다 경영학과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왜 들어오고 싶어? 경쟁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아저씨가 실력이 없었지. 그래서 아저씨는 그때 어떻게 생겼냐?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아저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어요. 아저씨는 그때 해양과학기술을 여기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선배들이 쟁쟁해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부산 앞바다 다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너무 쟁쟁해요. 근데 거기 극지연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거기 간다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저씨 아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저씨 아들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죽는다고. 근데 아저씨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너무 경쟁자가 많아 여기는. 여기서 내가 1등 할 수가 없어. 리더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극지연구소에 아저씨 지원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대빵이야. 내가 왕이야. 가가지고 내가 다 지휘했어. 근데 거기서 이겨냈어. 죽을 고비를 견뎌냈어. 그래서 노하우가 쌓였어. 역경을 견뎌냈어. 그 역경을 견뎌냈더니 이제 경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저씨는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수만 명, 수천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이 그걸 통해서 아저씨는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길만 가지 마라. 쉬운 길은 항상 실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남이 가기 싫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후변화 연구 과학자가 되겠다. 남북을 선택한 거예요. 과감하게 간 거예요. 거기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줘요, 사람은. 왜? 버티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멀리 보고 도전하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꿈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오죠. 살다 보면 공부할 때도 위기가 오고 대장할 때도 위기가 오고 여러분들도 위기가 오죠. 근데 위기가 왔다고 난 이미 망했다. 난 이미 죽었다. 미리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잖아요. 누구나 버텨낼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 그러려면 어떻게 해?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실패했지? 좋다. 또 미래가 있다.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사조예요. 불사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짜증 부리고 나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더 안 돼. 절대로 안 돼. 될 것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될 것도 된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직하라. 이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 살아보니까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실수도 할 수 있어, 사기를 칠 수 있어,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러나 잘못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나가요.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꼬이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언제든지 위기 때 혼자 탈출할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선배들도 없어요, 후배들도 없어요, 동료들도 없어요. 그럼 리더가 될 수 없지.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할 때 인정하고 다시 열심히 추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멀리 보고 도전하라, 긍정으로 돌파하라, 그 다음에 정직해라, 이 세 가지를 아저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극한의 지역 남극에서는 남극 연구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남극과 북극의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